하이 게인을 하려면 하이 리스크를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은 이제 안전하게 치료를 받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해드립니다. 당신의 미소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교정TV 오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근 흡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아가 이동하는 원리는 이제 치아 주변에 있는 치주인대에서 이제 미분화 간엽세포들이 세포 분할을 해서 뼈를 흡수시키는 파골세포, 또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로 분할을 해서 그 주변 뼈들이 개조되는 상황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파골세포들이 문제는 이제 뼈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치아 뿌리에 있는 백악질이라는 성분을 같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 뿌리 끝에 이제 백악질을 공격을 해서 결손부가 생기고 그 결손부들은 새로운 백악질들로 이제 채워지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 어떤 경우에는 이 결손부들이 합쳐져서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뿌리가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통 흡수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상악 중절지 치근, 그러니까 제일 위에 앞니 부분인데요. 보통은 사실 한 90% 정도는 이제 크게 뭐 임상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약하게 흡수가 일어납니다. 보통 뭐 1, 2mm 이내로 일어나는데 이제 가끔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이제 흡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하게 흡수가 전반적으로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교정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뭔가 전신적인 뭐 질환이나 이런 거랑 연관이 있을 거라고 추측은 되어지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논문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두 개의 치아만 심하게 흡수된다면 요거는 이제 교정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일 이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입을 많이 넣기 위해서 이제 위에 그 있는 앞니를 후방으로 많이 이동을 시킬 때 위에 앞쪽에 뭐 절치공이라는 신경관이 지나가는 이제 그 구멍 같은 게 신경관이 있는데 거기랑 만나면 이제 상악 중절지 치근 같은 경우에 많이 좀 짧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설측 피지골판, 그러니까 안쪽에 단단한 뼈랑 닿아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흡수가 되는 게 왜 문제일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나무 같은 것도 보면은 땅 속에 뿌리가 이제 튼튼하게 깊게 잘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나무가 위로 자랄 때 튼튼하겠죠. 그런데 가뜩이나 이제 나이가 되면 잇몸뼈 높이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데 밑에 뿌리 쪽에서 뿌리가 짧아지면 아무래도 잡아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노출됐을 때 조금 그 치아가 빨리 흔들리거나 빨리 손실이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약간 짧아진 거 정도는 괜찮지만 많이 짧아지면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치아 건강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전에 외상당했던 치아, 그 다음에 뭐 뿌리 끝이 뾰족하거나 많이 휘어있는 치아들이 많이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게 아니면 아까처럼 입을 많이 넣기 위한 각도 조절을 무리하게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좀 뿌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은 이제 치근 흡수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초반기에 치아 이동을 이미 시작했을 때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에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이 사람이 뿌리 흡수가 많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만약에 너무 뿌리 흡수가 좀 많이 일어나는 이제 유형이다. 흡수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러면 사실 치료 목표를 살짝 입을 많이 넣을 걸 조금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교정을 할 때 제일 큰 원칙,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하이 게인을 하려면 하이 리스크를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은 이제 안전하게 치료를 받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약간 흡수되는 거는 이제 큰 문제 없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오히려 약간 흡수하는 것보다 잇몸 뼈가 점점 안 좋아지지 않게 양치질을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사실은 이게 뭐 이게 몇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됐을 때 파노라마 엑스를 한번 찍어보고 이제 이 사람한테서 치근 흡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찍어보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계속 천천히 진행을 하고 어떻게 뭐 한두 치아가 조금 이제 뭐 원래 뭐 뿌리가 약했거나 이제 뭐 갈라지거나 이래서 흡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치아를 조금 조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원래부터 뿌리가 짧았던 경우에는 교정으로 이동하면 더 짧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치아들 되게 조심하고 만약에 뿌리가 너무 작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치아를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을 때는 좀 안 빼는 쪽으로 조금 치료 목표를 좀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얼이 모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아이디얼이 아니고 이제 억셉터블 이렇게 좀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그냥 조금 더 개선시킨 정도로 해야지 뭐 이렇게 치아 뭐 상태를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막 무조건 예쁘게 넣겠다. 사실 요거는 조금 무리한 치료 이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뿌리가 짧아진다 그러면 네. 이 치아에 그냥 수명 자체가 단축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잇몸만 잘 관리하면 사실은 보통 조금 짧아지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잇몸뼈 레벨이 점점 내려갔을 때, 많이 내려가면 이제 뿌리 쪽에서 잡아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뭐 풍치나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 단단한 거를 먹었거나, 그러니까 세게 씻거나 아니면 외상이 뭐 넘어져가지고 뭐 앞니가 뭐 이게 뭐 빠지거나 이런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 다쳤을 때. 평상시 때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없고요. 근데 그래서 보통 제가 뿌리 짧으신 분들한테는 앞니로 뭐 씹어 드시지 마시고 뭐 이렇게 뭐 얼음 같은 거 깨먹는 거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치근 흡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뭔가 좀 뭐 걱정되시거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